미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9.1% 급등해 40년 6개월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7월 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나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는 베이지북에서 연방은행들은 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불경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경제 성적 우수 지역 1위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차지했고 버지니아는 3위, 메릴랜드는 27위에 랭크됐습니다. 미국에서 임산부들이 진료를 받고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명당 19,000달러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9.1% 급등해 40년 6개월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습니다. 휘발유와 식품 등 대외 요인으로 급등한 품목은 물론 미국 내 제품과 서비스까지 모든 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휘발유에서 고기류, 자동차에서 렌트비까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는 6월에 전년보다 9.1%나 급등해 끝내 9%대까지 뚫렸습니다. 5월에 8.6%에서 더 치솟은 것으로 1981년 12월 이래 40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겁니다. 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진짜 못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 정말. 너무 비싸 진짜 못 사 먹어. 그래갖고 조금씩 사요. 조금씩 사세요? 그래도 돈은 돈대로 들어. 그죠, 돈은 돈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비싼데. 그래도 이제 2번 올 거면 1번 오고 그냥 조금씩 사서 먹어야지. 쟁여놓는 게 없지. 너무 비싸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죠? 특히 6월의 소비자 물가는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고기류를 포함한 식품과 자동차, 렌트비 등 주거비까지 또 모든 분야의 수입품은 물론 미국 내 제품과 서비스까지 전 분야로 급등세가 확산됐습니다. 휘발유 값은 최근 들어 한풀 꺾였지만 6월에는 1년 전보다 무려 60%나 폭등했고 가정용 가스는 38%, 전기료는 14% 올라 전체 에너지 가격이 42%나 뛰어올라 있습니다. I put in gas before on $30 all tank. Now is $90 all tank. Yeah. The price coming supposed to them is 3 cents, 4 cents is nothing. 고기류 12%, 시리얼과 낙농 유제품 14%, 과일 채소 8% 등 식품 가격도 전년보다 10.4% 급등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 비용도 5.6% 올랐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새 차는 11%, 중고차는 7% 인상됐습니다. 급등했던 항공료는 6월에 다소 주춤해졌지만 전년에 비하면 아직도 34%나 비싼 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팬데믹 봉쇄 등 대외 악재로 공급난 때문에 물가의 고공행진이 1년 이상 이어져 왔으나 이제는 미국 내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까지 모조리 급등하는 바람에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연준의 조치로 고금리 고통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이 올라도 물가 급등에 못 미쳐 실질 소득이 6월에 마이너스 3.6%를 기록함으로써 돈을 더 빌릴 수도 더 쓸 수도 없게 돼 갈수록 생활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월에 9.1%에서 정점을 찍고 7월부터는 느리게나마 소폭 진정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6월 중순 전국 평균 5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4달러 63센트로 40센트나 내려갔고 타겟을 중심으로 대형 소매점들이 밀어내기 파격 할인 세일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물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9%대까지 뚫린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하더라도 속도가 매우 느릴 게 분명해 미국민들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3중고는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월에 9.1% 급등해 더 악화됨에 따라 7월 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나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건 확실하고 1%포인트나 파격 인상할 가능성이 50%로 높아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급등이 끝내 9%대까지 넘어서자 물가 잡기에 올인해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6일과 27일 7월의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6월과 같은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고해왔습니다. 하지만 6월의 소비자 물가 급등이 9.1%로 더 악화됨에 따라 한꺼번에 1%포인트 파격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7월에 1%포인트나 파격 인상할 가능성이 당초 37%에서 50%로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1%나 인상한 것을 반영해 자이언트 스텝의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했습니다. 연준이 7월 말에 1%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올 연말에는 당초의 3.4%보다 높아진 4%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7월에 0.75 내지 1%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취하려는 배경은 세 차례에 걸쳐 1.5포인트나 올린 연쇄 금리 인상에도 물가 급등이 9.1%로도 악화된 반면에 그나마 고용시장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6월에도 3.6%의 실업률을 유지하며 37만 2천 개 일자리를 늘려 악재 속에 선방함으로써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일자리만 안정되면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을 급락시키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물가의 고공행진은 6월에 9.1%에서 정점을 찍고 7월부터는 다소 진정될 수도 있으나 연준의 목표치인 PCE 물가로 2%대에 도달하기까지는 빨라야 2-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3.4%, 내년 말 3.8% 등 4%까지 올라가게 되고 물가 진정에 미흡하면 최악의 경우 연준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7%까지 급등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은 올해와 내년 말까지 최소 2년 동안 8 내지 9%대의 고물가, 4%대의 고금리, 4%대로의 실업률 상승, 그리고 불경기 공포까지 삼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 있는 12개 연방은행들은 물가의 고공행진이 최소한 올 연말까지 지속되고 갈수록 불경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대부분의 연방은행들은 연쇄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물가 급등은 지속되고 있고 불경기 공포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는 베이지북에서 12개 연방은행들은 대부분 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불경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2개 연방은행들 가운데 5곳은 불경기 공포가 눈에 띄게 증폭되고 있다고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연방은행들은 연속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냉각되고 있다며 수요 냉각에 따른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수요는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계속 냉각될 것으로 연방은행들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수요가 냉각되면 70%나 차지하는 소비 지출의 급냉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선언됩니다. 연방은행들은 각 지역의 고물가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에서 식품과 에너지, 모든 상품들에서 실질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시장이 아직 타이트해서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넘길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 결국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연방은행들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GDP를 추적하고 있는 애틀란타 연방은행은 이미 미국 경제가 사실상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은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이미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애틀란타 연방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도 마이너스 1.2%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1.2%를 기록하게 되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공식 선언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불경기가 언제 시작돼 언제 끝날지는 100년 넘은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국이 판정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불경기로 추락했으나 단 한두 달 만에 끝난 것으로 전미경제연구국은 판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대불경기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개월이나 지속되면서 최대 마이너스 8.5%의 경기 후퇴와 10%로 치솟은 실업률 등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 50개 주에 대한 경제평가에서 노스캐롤라이나가 1위를 차지했고 버지니아는 3위, 메릴랜드는 27위에 랭크됐습니다. 경제 성적 우수 지역으로 꼽힌 주 지역은 주 경제 상황이 크게 좋아지고 사업 환경 개선으로 신사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50개 주들의 경제 성장과 사업 환경, 인력, 주민 생활 등을 종합평가하는 경제 성적표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주, 버지니아, 콜로라도, 텍사스가 우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조지아는 10위, 플로리다 11위로 상위권인 반면 메릴랜드 27위, 캘리포니아 29위, 뉴욕 36위로 중위권에 머물렀고 미시시피, 알래스카,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하와이는 하위권이었습니다. 경제 전문 CNBC 방송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각 주의 경제 성적을 평가해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 올해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특히 민주당 출신 주지사와 공화당 출신 주 하원의장, 주 상원대표 등 3인방이 당파 대결을 피하고 초당적인 합의로 예산부터 투자 유치까지 협력해 상당한 실적을 거두어 1위에 올라선 것으로 CNBC는 평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정치 지도자들은 초당적인 예산을 마련했고 베트남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는 등 사업 실적도 거두어 경제 발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2위는 서부 워싱턴주로 기술 혁신에서 2위, 경제에서 3위, 인력 4위, 생활 건강에서 6위를 차지하는 등 각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버지니아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사업 환경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인프라, 인력, 생활 건강 분야에서도 모두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4위는 콜로라도인데 우수 인력 부분에서는 1위였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적도 톱 10에 들었습니다. 5위인 텍사스는 인력 부분 2위, 기술 혁신 4위, 경제 8위 등 우수 성적에 힘입어 대형주들 중에선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위인 메릴랜드는 인력과 기술 혁신 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비즈니스 비용이 많이 들어 전반적인 평가에선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최하위를 기록한 미시시피는 비즈니스 비용 면에서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분야에선 모두 낙제점이어서 만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49위인 알래스카는 인프라 구축과 기술 혁신 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전체 평가에선 꼴찌에서 두 번째에 머물렀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임신해 진료를 받으며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명당 19,000달러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16,000달러는 보험에서 커버받고 있으나 3,000달러는 임산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임신해 10달 동안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은 후에 병원에서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19,000달러나 되는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 보험을 기준으로 16,000달러는 보험에서 커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900달러는 아웃 오브 포켓이라는 제도로 임산부 본인이 상한선만큼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산 형태에 따라 자연분만 시보다 C섹션으로 불리는 제왕절개 시의 비용이 거의 2배나 더 드는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밝혔습니다. 자연분만할 때에는 15,000달러가 드는데 그중에 12,100달러는 보험에서 커버받고 있고 2,700달러까지는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총 비용이 26,300달러로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23,100달러는 보험에서 커버받고 3,200달러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주된 요인은 산부인과 닥터오피스 방문과 케어는 얼마 들지 않지만 마지막에 의사가 지정하는 대형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는데 병원비가 수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할 경우 하룻밤만 보내고 퇴원하는데 하룻밤 병원비가 최소 5,000달러에서 11,000달러나 됩니다. 제왕절개 시에는 더 오랫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나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려면 대체로 임신 직전부터 임신보험을 들어야 진료와 출산까지 제대로 커버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임산부들은 임신 직전부터 임신 커버 건강보험을 구입했다가 출산 후 한두 달 안에 일반 보험으로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험회사들은 출산까지 드는 비용을 통상적으로 14개월 정도로 나누어 걷어들여 그 비용을 커버해주고 두세 달어치를 남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